각국 정부는 자연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재난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작으로 2006년 풍수해보험, 2008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리즘을 계기로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정부가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보험 담보를 공급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난보험의 경우 정부가 시장에 왜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재난보험 시장 참여 배경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재해, 테러리즘, 감염병, 사이버 테러리즘과 같은 거대 재해의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규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판단은 결과에 관한 효용의 기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대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큽니다. 그러나 스위스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재해 손실의 약 63%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손실입니다. 대재해 리스크에 대한 보장 공백은 재난보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난보험에 대한 수요가 효용의 기대치에 입각한 합리적 수준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 불확실한 손실 선호, 그리고 감정 휴리스틱으로 인해 재난보험에 대한 보험 수요가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정 휴리스틱 가설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 또는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의 영향은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손실이 큰 재해에서 두드러집니다. 또한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불이라는 확실한 손실보다는 불확실한 손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재해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담보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재해 리스크의 불확실성과 상호 의존성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손실 분포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 데이터가 많고 리스크의 가변성이 낮을수록 리스크 측정이 용이합니다. 또한 보험 집단 내에 상호 독립적이고 균일하게 분포된 리스크가 많을수록 손실의 변동성이 작아져서 사고 확률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나 테러리즘의 경우 리스크의 가변성으로 인해 손실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일 재해로 인해 복수의 개별적인 손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집단 내 위험 분산이 어렵습니다. 요컨대 가게나 기업은 대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재난보험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재난보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가게나 기업이 보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재난 발생 시 손실을 온전히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대 재해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인적, 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게나 기업의 소득과 수요가 감소합니다. 공급망 파괴 또는 자산 손실로 인해 생산이 감소합니다. 빈곤이나 자산 불균 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경제의 성장에 촉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대재해에 대비한 사전적 지원 수단으로서
보험을 선택할 유인을 갖습니다. 보험은 사후적인 무상 지원에 비해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난보험 시장에 왜 참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재난보험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난보험공사 협력 모형은 정부의 가치사슬 참여 방식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원보험자, 재보험자, 지급보증자, 유동성 제공자, 그리고 그림자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보험자형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보유하지 않고 정부 또는 정부 재원으로 설립된 특별기구가 원보험자로서 재난위험을 인수하는 모형입니다. 보험회사는 주로 수수료를 대가로 판매, 계약관리, 손해사정, 지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보험산업의 인수 역량이 부족하거나 보험산업이 특정 집단에 대한 위험 인수를 기피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미국의 홍수보험, 뉴질랜드 지진보험, 스페인 이상재해보험이 원보험자형에 해당합니다. 재보험자형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재보험으로 수지하는 모형입니다. 세계 재보험 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과거 대재해가 발생하면 재보험 시장이 급격히 경성화되거나 재보험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보험자형은 정부의 책임 한도, 재보험료 부과 방식, 재보험료의 보험 수리적 공정성, 보험회사의 출제 의무 등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수해 보험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의 테러보험이 재보험자형에 해당합니다. 지급보증자형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재난 손실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재난위험을 인수하는 특수기구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임을 시장에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주로 원보험자형, 재보험자형, 그리고 유동성 제공자형과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상환 조건부 여부에 따라서 단기 유동성 또는 재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스페인 이상재해보험, 프랑스 거대 자연재해보험, 뉴질랜드 지진보험 등이 지급보증자형에 해당합니다. 유동성 제공자형은 정부가 위험을 보유하지는 않고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시 상환 조건부로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거대 손실을 장기에 걸쳐 평활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추가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영국의 테러보험이 유동성 제공자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지원형은 정부가 재난위험을 보유하지 않고 요율 산출 방식이나 가입 또는 권유의 의무화와 같은 프로그램 설계와 제도화에만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의 홍수보험, 캘리포니아 지진보험이 그림자 지원형에 해당합니다. 대재해 리스크에 대비한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은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이행 과정입니다. 공사협력 재난보험은 시장 기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영구적인 시장 개입은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협력 재난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출구 전략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주요국 정부의 퇴각 시나리오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위험 보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정부의 위험 보유분을 줄여갑니다. 셋째, 재보험 시장 및 자본 시장에 위험을 전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영보험회사가 유사담보 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난보험시장 참여 배경 및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대재해 리스크와 가계 또는 기업의 보장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협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재난보험 시장 참여가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형평성을 고려한 재난보험 공사 협력 모형이 검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